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죽을 이렇게 때까지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걱정 모든 게 나이가 드니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는 그냥 죽을 힘이 안 때까지 나고 이렇게 머릿속만 불안하게 살아야 복잡해요. 하나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혼자 지내니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하루가 많아요. 지난달 72살 여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요즘 들어 두쩍 제 마음 이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셨겠어요. 아울러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늘 빠듯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게 우리 시니어들의 솔직한 심정이십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심리 라이프 코치 최인호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40년의 상담 경험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만나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몸이 변하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의 결이 달라지고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불안이라는 이름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느끼는 불안이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당신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깊고 중요한 이야기는 놓치시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불안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지 그 정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누 코치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말 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안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돈 문제도 마음을 누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앞날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옵니다. 이 여러 조각의 불안이 마음 안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니 당연히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변화, 잃어버린 역할, 달라진 관계,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이 불안은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동안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리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지. 이 내용은 당신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니까요. 그럼 이제 불안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니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건강 불안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마음을 흔드는 건 몸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가끔 찾아오는 통증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 김정숙 님도 그랬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는 게 숨이 차고
손가락 관절이 이유 없이 욱신거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정숙님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큰 병의 시작이면 어떡하지, 이제 진짜 나이가 든 걸까? 이렇게 몸에서 작은 이상 신호가 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뇌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조금만 이상해도 크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과하게 번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건강 불안은 병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보일 뿐이라고요. 예전엔 스쳐 지나가던 통증도 지금은 몸이 더 조심하라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는 겁니다. 건강 불안을 다루는 첫 단계는 나는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생각만 바뀌어도 막연한 공포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숙님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당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늦어진 만큼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맞춰주면 됩니다. 건강 불안은 누구나 겪지만 그 불안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되는지 나를 챙기라는 신호가 되는지는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건강 불안도 당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불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 다음으로 시니어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 바로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깊게 흔드는 불안이죠. 인천 부평에 사는 69 박영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일정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예상보다 자주 들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친다고 합니다. 영자님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 말은 시니어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돈 그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나의 미래가 줄어드는 속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은 생존이고 안정이다. 이 공식이 무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출이 늘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죠. 돈이 줄어든다. 내가 위험하다. 앞으로 더 불안해지겠다. 실제 현실보다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이유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홀로 버틸 자신이 없다는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영자님에게 드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 삶의 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의 돈 불안은 과거처럼 벌며 쓰는 구조가 아니라 쓰며 살아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는 돈을 미래의 공포로 보지 말고 현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돈 불안은 해결이 아니라 재해석이 핵심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어도 그 돈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즉시 안정됩니다. 그리고 영자님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가 망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좀 쉬어지네요. 돈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삶의 흐름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다음으로 시니어의 마음을 깊게 흔드는 세 번째 불안, 바로 관계 불안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줄어드는 불안, 즉 관계 불안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살 이문영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아이들도 종종 찾아왔지만 요즘은 연락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문영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이런 말입니다. 잘 지내? 나중에 보자. 그리고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면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나도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이 바로 관계 불안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든든했던 시기에서 사람이 줄어들며 공허함이 커지는 시기로 넘어갈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입니다. 이 관계 불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상실감. 둘째, 나를 먼저 찾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젊을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역할이 분명하죠. 그런데 시니어 시기에는 그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이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현실처럼 느껴져 사람을 더 멀리하게 만들고 멀어지면 또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영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누구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맞는 사람만 남는 시기예요. 이 시기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가끔 문자만 주고받아도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가 시니어에게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관계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버리고 내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중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영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관계만 남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여기까지 건강, 돈, 관계 불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남은 두 가지 불안도 당신 삶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불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치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불안, 즉 자기 가치감 불안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8 최명자님은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혼자 다 했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지켜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 후 바쁘지 않게 지내게 되면서 명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 내가 왜 있어야 하지? 이 말은 시니어 상담에서 가장 아프게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아내와 남편 역할, 직장인 역할. 이 역할들이 나의 가치였고 이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그럼 나는 뭔데?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즉, 역할이 사라지면 나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착각입니다. 역할이 줄어든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명자님께 가장 먼저 드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명자님, 이제는 쓸모의 시대가 아니라 존재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시니어 시기에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기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기 가치감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삶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 내가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님도 처음에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라고 했지만 한 가지를 깨닫고 난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는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 이후로 명자님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가벼운 봉사를 시작하고 동네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기 가치관 불안의 핵심은 내가 쓸모없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역할의 끝은 가치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불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불안의 뿌리이자 시니어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드는 감정, 바로 미래 불안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깊고 오래 남는 불안은 바로 미래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질문 하나가 밤잠을 뒤흔듭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73 윤정희 님도 이 미래 불안을 크게 겪은 분입니다. 혼자 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참을 더 살아야 하는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도 불안하고 돈도 넉넉하지 않으며 얘기할 사람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희망보다 걱정을 더 많이 불러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원래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일, 가족, 사회활동 등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그 구조가 흐려집니다. 해야 할 일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고 하루의 리듬도 바뀌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 공백이 미래 불안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윤정희 님께 드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건 미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윤정희 님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젊을 때 즐기던 바느질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불안은 미래의 어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래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간단한 산책, 가벼운 취미, 누군가와 잠깐 나누는 얘기, 오늘 한 가지 정리하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미래는 예전보다 훨씬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윤정희 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참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는데 하루만 보면 되니까 숨이 좀 쉬어지네요. 미래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불안을 어떻게 통합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다루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니어에게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5가지 불안을 살펴봤습니다. 건강 불안, 돈 불안, 관계 불안, 자기 가치관 불안, 미래 불안. 모두 다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입니다. 건강이 부족해지는 것 같고, 돈이 줄어드는 것 같고,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앞으로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생각이
당신 마음을 결핍의 상태로 만들면서 불안이 더 커지게 합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보세요. 옛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불안장애 환자들의 걱정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에서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게 당신에게 이익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에너지만 빠르게 소진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머릿속에서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지금 일어난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이 불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불안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을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불안이 오는 이유는 미래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선택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당신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미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마음이 먼저 그 상태에 머물면 뇌는 그 이미지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몸과 감정은 그 방향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눈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현실이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부족하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이미 충분한 사람처럼 하나만 행동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정성껏 준비해 두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